네, 잔별거집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 코너입니다.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정말 잘 써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저희가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강유리 캐스터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포스코 자소서 파헤치기입니다. 매년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에서는 연매출액 32조 원을 달성한 철강 산업의 대표 기업 포스코의 자소서 항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클리닉의 주제 포스코 자소서 항목 파헤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채 시즌은 아니지만 사실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자소서 항목들을 좀 미리미리 살펴보면 그 기업의 문화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반기를 또 닥쳐서 준비하지 않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포스코는 어떤 점들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포스코에 있는 기업 문화 중에요. 115 감사라는 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감사 나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와 일상에서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자라는 뜻으로요. 전사적으로는 동료와의 관계라던가 업무의 활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데요. 반면에 도전의식이라던가 혁신 이런 장점적인 반면도 있지만 관료주의라던가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강한 조직 기강 그리고 가불 문화라는 폐쇄적인 순혈주의의 어떤 단점도 적지 않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지난해 포스코가 어떤 좀 시끄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네. 것 때문에 이미지에 약간 손상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라면 상무라는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때 그 중요 논쟁은 어떤 갑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있었고요. 갑의 문화가 포스코는 상당히 많이 지배하는 문화죠. 아무래도 기초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뿌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던가 선박 등의 아주 기초적인 소재로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요.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항상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현재는 현대제철이라던가 동국제강 이런 어떤 기업들이 같은 구조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사한 일주의로 있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사건들이 사실 이제 떠오르고 나면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기업 이미지가 조금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혜진이야. 저는 기업들의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원 자체에 큰 연관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인지도나 위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마음속에 어떤 우선순위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회사에 혹은 중복으로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안 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인재들을 놓치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죠. 예, 민영 학생은 어때요? 네,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사건가 터지면 신입 안 뽑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이렇게 좀 겁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기업 문화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사와의 갈등에서 내가 이렇게 굴복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스코의 실제 자소서 항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애매해하는 항목 먼저 하나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포스코의 자소서 항목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성장 과정과 생활 신조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차윤희 대표님께서 직접 이 항목에 대해서 샘플을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네. 만나보고 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개 속의 진주. 조개가 진주를 품는 것은 이 물질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아픔을 정면으로 이겨내고 맞서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활 신조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 발전의 계기로 삼자입니다. 군 시절 분대장 파견 교육 기간 동안 모든 것이 통제받는 환경 속에서 휴식 시간을 쪼개 공부한 결과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교 임원 활동을 하며 학과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기에 일의 적합성을 보고 다른 간부들에게 위임하며 시간 관리 및 효율성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CJ 물류창고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120% 완수해 백화점 물류창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맞서서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피하지 않는 정신으로 정면 승부를 통해 발전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샘플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자신의 생활 신조를 기업의 어떤 성향과 맞게 써라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작성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네네. 아무래도 포스코라는 그 인재사 안에는요, 도전 정신이라는 부분을 좀 더 키워드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속에서 어떤 규율이나 통제적인 어떤 규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규범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냥 맞춰서 이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맞서서 오히려 목표치보다 더 이상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도전이라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네, 역시 샘플을 보고 작성 포인트를 알면 작성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모두가 함께 작성해 볼 만한 항목을 준비해봤는데요. 태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자소서 항목 중에 실제로 나왔던 항목입니다. 우리 회사가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PR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맞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SK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SK는 정말 모든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였던 것 같은데요.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은 모든 출연자분들이 작성을 해오셨죠. 맞습니다. 네 분이 모두 작성을 해오셨고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박지정 평론가님부터 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이번에도 써오셨나요? 예,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보면 이제 저의 과거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예, 제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뜨겁고 성실하며 창의적인 인재. 22살 때 회사를 차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겁도 없이 이라크에 파병을 다녀오고 600km에 달하는 국토 종주를 완수하는 등 제 나이 때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의 원천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재입니다. 저는 10여 년간 일하면서 출근하지 못한 날이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몸이 아파도 사정이 생겨도 맡은 바 일은 어떻게든 해냈다는 성실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일했던 모든 곳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수년간 장기 근무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래처와 함께 일해야 하는 포스코에서 이런 성실함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의적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더 나은 것을 찾으려 노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가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용기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B2B 사업을 위주로 하던 포스코가 브랜드 광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창의를 불편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덕분에 포스코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창의에 서슴없이 동참할 수 있고 이런 창의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네. 저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평가는 어느 정도 하게 됐는데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저도 잘 쓰신 것 같아요. 작성 포인트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일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일을 최대한 잘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납품을 많이 해줘야 되는 어떤 기간이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함을 좀 내비쳐야 되겠다. 그다음에 포스코는 이제 아무래도 철이기 때문에 뜨거움. 그래서 어떤 열과 관련된 열정을 같이 넣는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포스코가 맨날 뻔한 일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인재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같이 넣으면 좋아할 만한 지원자가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세 가지. 작성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간단하게 좀 평을 들어볼게요. 혜진 양, 웃고 있었어요. 평가하는 게 괜히 재수로. 왜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뜨겁고 성실하며 창의적인 인재라는 키워드가 글에 적절히 잘 녹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을 고르자면 그 사례가 나열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야기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야기랑 더불어 나는 이 직종에 이 경험을 이렇게 활용하겠다가 마무리되면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평가하기 죄스럽다고 하더니 이렇게 네. 낱낱이. 좀 더 탄탄한 스토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네. 마음이었고 좋습니다. 우리 민영 학생은 어떻게 들어봤어요? 네, 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진짜 뜨거움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서였고 이 지원자가 되게 궁금하게 느껴지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특히 네.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좀 꼼꼼히 생각해보고 작성을 하신 것 같아서 좋았는데 좀 직무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직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그거를 회사에 있는 일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지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언제나 조금 더 괜찮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도 한번 평을 해주시죠.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딱 느낀 그 컨셉이요. 선이 굵은 사람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포스코라는 어떤 B2B, 어떤 기간 산업을 하는 그런 그 회사로서는 적합한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산업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상에 맞춰서 사례를 쓴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가고 경력직 입사 지원서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너무 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라는 어떤 군문화 같은 조직 문화에 과연 이 사람이 잘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점이 생겨서요.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지정 평론가의 자소서를 들어봤고요. 네. 또 다른 전문가 차 대표님의 자소서를 확인해 볼 순서입니다. 뭐 임의적으로 좀 설정하고 작성하신 게 있었나요? 우선은 해외 무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무역 쪽에 전공한 학생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세계인. 글로벌 리더로 활동한 경험 중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인턴 활동을 하며 국제 행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각국 출신의 외국인 직원들과 행사 준비를 하면서 협업을 경험하고 행사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과 경청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걸어다니는 전자사전. 제가 군 제대와 동시에 영어 동아리에 가입해 2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동아리 후배들이 걸어다니는 전자사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매일 영어 공부를 하면서 TGIF라는 모임을 만들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습 부장을 하면서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교내 언어교육원 강사들을 끈질기게 쫓아다녀 동아리에 초빙했고 매주 단어 시험을 실시해 동아리 토익 평균 80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개인의 실력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며 즐기며 공부하는 경험을 통해 나눔과 성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진돗개 정신. 저는 진돗개 정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진돗개는 한 번 모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별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본분에 있지 않기 위해 저의 전공 분야이자 관심 분야인 무역학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무역 관련 지식을 적용하고자 교내 산학협력회사인 컴퓨터 부품 수입업체에서 인턴으로 무역 서신 작성과 홈페이지 번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작은 조직의 회사지만 치열한 컴퓨터 부품 해외 시장에서 무역이 나아갈 바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후 전공 분야인 무역뿐만 아니라 생산, 재무, 마케팅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연관된 과목을 수강해 기초 지식을 쌓았습니다. 네, 제가 서당계 선녀님은 풍어를 읊는다고 이거 완벽한 또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뭐 마지막 어필과도 같은 작성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포스코라는 기초적인 소재를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개념으로서 좀 더 이력서 자체, 자기소개 자체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적인 측면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험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먼저 박지정 평론가의 또 이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소서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안에서 포스코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들어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보다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 정도가 좀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제 경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공감과 경청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경험을 통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 글 쓰시다 보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단어 반복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든지 같은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대체어를 구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이 단어를 써야 될 때는 차라리 내용을 없애시더라도 한 번만 써주시는 게 좀 더 임팩트 있고 확실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글 쓸 때의 팁을 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걸 설명해 주셨고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민영 양부터 먼저. 네. 네, 저도 일단 읽으면서 되게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는 지원자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외국과의 좀 그런 글로벌한 인재를 원하는 만큼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저는 되게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진 양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장면이 묘사가 잘 돼 있어서 마치 그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은 이 세 가지 사례들이 다 그 포스코 인재상에 나온 그것과 정확히 부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약간 서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조금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요거를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로 나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세 분의 전문가의 그 평을 들어본 것 같고 어떻게 우리 차 대표님께서도 뭐 됐거든 아니거든 뭐 이렇게 반박 한 말씀 해주셔야죠. 우선 칭찬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컨셉이나 이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족한 건 국어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적인 측면을 좀 다시 기초를 좀 다지는 그런 의미로서 국어 실력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매번 하는 건데 좀 이 시간만 되면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혜진 양 준비 잘 해오셨죠? 네, 준비는 열심히 해놨는데 자소서가 맨날 쓰는데도 정말 매번 어려운 게 자소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눈, 입, 그리고 손. 저는 세 가지 특별한 무기를 가진 준비된 기자라 자부합니다. 첫째, 눈. 사소한 변화까지도 읽어내는 힘. 내년부터는 졸업반지 없어요. 후배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졸업반지라 하면 학사모 졸업장과 함께 여대 졸업식을 빛내주던 3대 아이템이 아닌가. 예상대로 문제는 금값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대학 졸업식 풍경까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인턴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졸업반지 사라진 대학 졸업식 풍경 아이템을 발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자의 눈은 특별해야 합니다. 사회 모습을 조명하고 예리하게 상황을 분석,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겠습니다. 둘째, 입. 현장에서 배운 맞춤형 소통의 힘. 사회 축소판. 몇 번의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든 생각입니다. 백화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맞춤형 소통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사람마다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그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기자는 누구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익힌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은 기자로서 활동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손. 희망을 전해주는 힘. 약 6개월 동안 저는 무허가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소가리를 하는 한 아이를 위해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기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꿈과 용기를 전해주는 교육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혼신의 노력으로 아예 선생님이 되어준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아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희망을 전해주는 따뜻한 기자,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야, 제가 서당계 3년이면 수어를 읽는다고? 이거 제가 완벽한 또 자기소설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야, 예. 일단 뭐 기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들어봤고 네. 작성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포괄적인 자기 PR의 그런 항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했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으며 나아가 나는 이런 모습의 기자를 꿈꾸고 있다까지 좀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손, 입, 눈 뭐 이런 신체 부위를 씀으로써 좀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먼저 차은희 대표님의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혜진 학생의 자기소개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단어에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인데 반해서 단어 자체의 선택이 무기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네. 내용상은 되게 또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기와 이 내용이 어떤 연관성을 주는지가 조금 분리되다 보니까 좀 따로따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우선 여성의 장점은 또 저는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첫째, 둘째, 셋째 요약해서 잘 작성은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그 첫째 맨 아래쪽에 있는 결론을요 다시 첫째 서론으로 뽑아서 하면은 더 임팩트 있는 수미상관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팩트 있는 글이 더 돼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좀 앞쪽에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고요. 박준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까 이제 제 평가를 듣고 나서 굉장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예, 준비를 단디하고 있었군요. 근데 잘 쓰셨어요. 네. 정말 보는데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눈, 입 그리고 손이라는 어떤 신체 부위를 딱딱 찝어주면서 마치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눈, 코, 입 같이 임팩트가 딱 있고 추세에도 어떤 타는 것 같고 유행 네. 같은 것도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단지 좀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이 셋째를 보시면 손이 나왔는데 손과 내용과 전혀 연관이 돼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랑 똑같은 이 생각을 손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지? 이게 왜 바이올린을 손으로 켜니까 근데 그 바이올린을 손으로 켠다는 거는 전혀 손과 매치가 되는 손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가리를 하는 학생한테 손을 잡아줬다라는 식으로만 바꿨어도 한마디만 넣어도 누군가에게 손을 나는 잡아줄 수 있는 기자다. 손을 먼저 뻗겠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예. 격하게 공감하고 있네요, 혜진 양. 어때요, 평가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진짜 와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뭐 눈, 코 이런 신체 부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약간 억지로 껴맞추려고 했던 셋째가 조금 뽀록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기자를 들었는데 희망하는데 단어 사용이 참 적절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지금 아이디어가 번뜩.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민영 양도 이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소개해주기 전에 우리 혜진 양 같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서를 되게 그냥 소재만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왔었는데 네. 이렇게 하나의 글처럼 읽힐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영 양의 또 자소서도 들어봐야죠. 네. 잘 준비해왔을 테니까요. 읽어주세요. 네. 열정, 발로 뛰는 마케터. 주간지 대학내일의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PR 기사 60여 개가 실렸습니다. 특히 발로 뛰고 직접 보며 작성한 기사는 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인턴 시절 적극적으로 취재한 덕에 인턴이 끝난 이후에도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인턴을 하며 PR 기사를 작성할 때 클라이언트나 홍보대 행사 등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는 충분했지만 저는 그 이상을 쓰고 싶었습니다. 공모전 수상 현장을 담는 기사라면 시상식에 찾아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자비를 들여 출장을 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며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도전 정신, 새로운 분야. 대학내 인턴으로 근무할 때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결과물이 제가 의도했던 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디자이너와의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5개월간 디자인 용어와 그래픽 툴을 독학하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을 넘어 초보 대학생들을 위한 웹 디자인 강사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커뮤니케이터. 저는 30번이 넘는 공모전 도전 경험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 노하우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패션, 뷰티, 식품, 생활용품, 글로벌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양각색의 팀원들과 협업했습니다. 공학도, 심리학도, 인문학도, 교육학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네, 서당계 3년이면 푸르르하다고. 네, 우리 민영 양도 정말 준비된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기업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쏙쏙 골라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성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마케터라는 게 단순히 앉아서 하다기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좀 발로 뛴다라는 것도 어필하고 싶었고 또 사실 포스코라는 부분이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분야도 충분히 열정적으로 도전을 해서 잘 모르는 분야여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분들의 평가 들어볼 차례인데 박지종 평론가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디에 취업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봤을 때 지금 나는 이렇다는 보여주셨는데 이게 포스코에 취업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혜진 양처럼 정말 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어떤 연관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은 좀 취업준비생분들이 과하거나 혹은 너무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자랑 부분을 좀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덜해요. 예. 그래서 그 적정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잘한 거는 내가 잘했다고 한 문장 정도로 해서 임팩트 있게 딱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로 뛰는 마케터 부분에서 뭐 인턴 시절 적극적으로 취재한 덕에 인턴이 끝난 후에도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보다는 인턴 시절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다들 흥겨워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떠한 그림으로 딱 보여지게끔 한마디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차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천민영 학생의 글을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기업에 내가 지원하는 것에 어떤 포커스가 있다가 이게 포괄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묻지마 지원처럼 이 색깔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지원서가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거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간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볼 수 있고요. 좀 저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천민영 학생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라는 키워드를 보면 도전, 현장, 협업, 갈등, 커뮤니케이션. 이게 현민영 학생을 뭔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서요. 이것을 한 단어로서 앞 윗줄에다가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큰 대 슬로건을 만들고요. 중간중간에 슬로건을 참 잘 만드셨어요. 열정, 도전, 함께 일하고 싶다. 너무 모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상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열정, 발로 뛰는 마케터를 좀 대신한다면 현장에서 발굴하는, 투지하는 그런 인재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갈등을 성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각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한 글을 다시 한번 탐색해서 슬로건을 좀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나를 좀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혜진 양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무엇보다 알찬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PR 기사 60여 개, 저는 30번이 넘는 공모전 이런 경우 수치적으로 좀 경험이 알차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여기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게 어디 회사에 어떤 직업에 지원하는 거지라는 게 조금 불분명해서 혹시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조금 들 수도 있는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다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죠? 네, 사실 제가 자기소개를 굉장히 오랜만에 써서 내느라고 붙여넣기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들켜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좋습니다. 네, 지금 들은 조언들 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자기소개서 클리닉 친절하고 유익한 시간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항목들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2부 준비해야 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 해결 방법들 저희가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